9. 내부 참조와 파생도 작성 1. 실무 핵심 가이드, 사용자 선과 도면 작성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리하면 정보 기반 환경에서는 객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버리니까 관련 작업들을 단 한 번의 수정으로 해결을 했죠. 자, 그럼 도면은 어떠할까요? 건축 설계 특성상 동일한 도면이 상세도나 계획도에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관된 도면이라면 역시 한 번의 수정으로 끝내야 되겠죠? 이번 시간은 정보와 함께 도면 자체를 연동시켜 사용자가 도면을 그리는 작업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파생된 도면이라면 원천적으로 오류가 방지되는 내부 참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참조 정의, 생성, 그리고 활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참조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을 통해 그 원리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옵셋도 해보고 치수선도 작성해 볼까요? 네, 이렇게 동시에 작업이 됩니다. 벽을 한번 세워볼까요? 공간을 선택하고 사용자 선으로 해볼게요. 사용자 선을 바로 꺼내 그리면 내부 참조로 연결된 도면까지 작성이 되고요. 수정을 하면 원본과 참조 도면 모두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키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 태그를 통한 단 한 번의 정보 입력과 편집, 그리고 내부 참조를 통한 단 한 번의 도면 작성과 변경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도면도 같은 도면 두 번 그릴 필요 없겠죠? 내부 참조, 이 간단한 원리가 전체 도면의 80%에 달하는 파생도의 작성 시간을 절반으로 최소화해버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 참조 만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작성된 도면에서 진행할게요. 내부 참조 만드는 방법은 뷰 영역을 선택하고 우클릭. 그러면 이 뷰로 내부 참조 정의 버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확인은 뷰 영역 왼쪽 상단 참조 도면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워크트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크트리 프로젝트 도면 요소 내부 참조를 열어봅니다. 동일한 이름의 참조 도면이 보이죠? 다음, 내부 참조가 제대로 정의가 되었는지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 워크트리니까 선택하고 화면에 끌어다 놓습니다. 배치해 볼게요. 자, 그럼 원본 도면과 연동된 참조 도면이 생성되었습니다. 제대로 연동이 되었는지 원본 도면 수정해 볼게요. 거실 면적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조 도면에서도 같이 수정이 되죠? 제대로 연동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내부 참조 정의와 생성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참조 도면이 원본 도면보다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창 엽니다. 명령행에 OP 입력하시고요. 옵션 창 화면 표시 탭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참조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저의 경우는 원본 도면과 조금 구분할 수 있도록 원래의 설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참조를 가지고 부분 확대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샘플 예제로 진행해 볼게요. 방금 생성한 참조 도면입니다. 이 참조 도면을 활용해서 계단 확대 평면과 욕실 부분 상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미리 계단 확대 평면은 50분의 1의 뷰 영역으로 욕실 부분 상세는 30분의 1의 뷰 영역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참조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게 할 건데요. 외부 참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용하시던 것처럼 X클립 참조 자르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아키 디자인의 전용 기능인 카피 트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피 트림 단축 명령은 CT입니다. 명령행에 CT를 입력합니다. 다음, 자르기의 경계 객체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기본값, 즉 사각형으로 하시는 거면 저처럼 엔터를 입력하고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복사의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면 이렇게 복사와 트림이 한 번에 실행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게 할 수 있으니까 부분 확대 작성 때 매우 유용하실 거예요. 다음, 클립한 참조 도면을 시트에 배치합니다. 이 계단 확대 평면 영역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배치하면 시트 축척은 100분의 1이고요. 계단 확대 평면 영역의 축척은 50분의 1이니까 이 계단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클립한 참조 도면을 선택해 보면 축척 기준점이 다른 영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확대 평면 영역 안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뷰 영역의 축척에 맞게 크기가 자동 조절되는데요. 축척 기준점이 해당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축척 기준점 위치를 수정합니다. 축척 기준점 위치 변경 단축 명령은 SB였죠? SB를 입력합니다. 객체를 선택하고요. 영역 안에 축척 기준점의 위치를 수정해주면 참조 도면의 크기가 축척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 자동 축척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스텝 2 기본기 다지기 11-12 자동 축척의 원리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욕실 부분 상세도도 해볼까요? 참조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만 카피 트림 기능으로 클립합니다. 축척 기준점을 수정해 주시고요. 영역 안에 배치하면 끝. 부분 상세도도 만드는 거 이제 문제 없죠? 자, 우리는 도면 타이틀도 태그 활용해서 만들어 두었죠? 따라서 그냥 Shift 클릭해서 배치하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다음은 내부 참조 표시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립한 참조 도면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평면도와 참조 도면이 하나의 시트 안에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치수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확대가 되면서 함께 커져 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내부 참조라면 당연히 손쉽게 수정할 수가 있죠. 도구, 내 외부 참조 및 블록 내부 편집, 내부 참조 표시 설정을 선택합니다. 내부 참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명령행에 참조 도면에 포함된 문자 치수, 즉 주석 객체의 표시 설정을 세 가지의 옵션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표시함은 문자나 치수, 즉 주석 객체를 표시한다는 의미이고요. 선택하면 지금과 동일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 안함을 선택하면 참조 도면에서 주석 객체만 모두 사라집니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주석 객체만 모두 사라지죠? 자, 이번에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마지막 옵션 확인해 볼게요. 내부 참조 객체를 선택합니다. 세 가지 중 마지막 분리 옵션이 있는데요.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부 참조 도면에 포함된 모든 주석 객체만 따로 분리해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참조 도면 전체의 주석 객체를 미리 보기 해주고요.
사용자가 표시하고 싶은 주석 객체의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선택된 객체만 분리해서 표시해주는 옵션입니다. 이제는 평면도와 동일한 문자 크기, 치수 크기가 되었죠? 분리가 되었으니까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표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면 여기에 추가하시면 분 확대도도 손쉽게 완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그린 도면만 있다면 내부 참조로 파생도 절반의 시간으로 끝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실무의 내부 참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